오늘 국내 소비자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고, 대략 지역별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정리한 것인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혼 계약 비용이 평균적으로 2,100만 원 정도이고 서울 강남에서는 3,400만 원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소비자원 발표가 등장하자마자 국내 다수 언론 매체에서는 이런 식의 기사를 쏟아냈고, 차 한 대 값을 써야 결혼이 가능하다며 비용 보니 충격이라는 내용도 있고, 축의금 5만 원은 욕먹는다는 식의 내용도 등장했으며, 강남에서 결혼식하면 경상도의 3배라면서 대부분 결혼식의 비용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박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혼식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서 지역 차이는 존재하고, 막말로 돈 있는 집안에서 많은 비용을 써서 화려한 결혼식을 한들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울 강남 쪽에 잘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라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왜 결혼식 비용이라는 소재를 잡았는지 이제 그러한 이유를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인트로에서 전해드린 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화려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 대부분이 이러한 과도한 결혼식 비용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된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립적인 내용 하나 전해드리자면, 우리만 그렇게 결혼식 비용이 과도한 것이 아니고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고 오히려 한국이 더 저렴한 경우도 존재할 만큼 외국에서도 결혼식 비용에 대해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의 결혼업체 나트에서 2023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결혼식 평균 비용이 4,800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것은 1년 전보다 690만 원이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절대 한국과 비교해도 적은 비용이 아닐 텐데, 여기서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결혼식 비용이 과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고자 스몰 웨딩 등 소규모 웨딩이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난주에 등장한 기사만 봐도 이런 식으로 미국인의 절반이 스몰 웨딩을 한다면서 하객 50명도 안 부른다는 내용을 전했고, 결혼한 미국인들의 절반가량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미만을 지출했다고 하니 불과 2년 전 평균 4,800만 원가량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축소되었고 저렴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미권과 아시아 국가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국가들과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맥락적 포인트라면 한국 역시 미국처럼 결혼식 비용이 과도하다고 느낀다면 결혼식을 간소화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것인데, 이것이 말처럼 쉽게 구현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유독 과도하다 느끼는 결혼식 비용에 대해 간소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크게 5가지 이유들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첫 번째로는 체면 문화가 강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 가족과 같은 전통적인 관계 중심 문화에서 발생되며, 결혼식을 단순히 두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부터 친척과 지인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행사의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관계 중심의 체면 때문에 화려함이 강조되어 넓은 결혼식장과 많은 하객 규모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특유의 비교 문화가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유독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고, 남들처럼만 하자거나 남들보다 더 좋게 하자는 등 유난히 남을 의식하는 풍조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식이라는 행사 자체에서도 남과 비교해서 남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풍조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개성 존중이 부족하다는 측면인데, 앞에서 비교해드린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주변의 눈치와 부모님의 압박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스몰 웨딩이나 가족식 등 개인이 하고자 하는 개성 있는 결혼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우 상업화된 웨딩 산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한 모든 요소들이 요인이 되어 한국에는 유독 웨딩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고, 웨딩홀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플래너까지 시작해서 웨딩 박람회까지 주기적으로 진행될 만큼 이러한 웨딩 산업이 발전한 것인데, 이러한 웨딩 산업이 발전해서 비용이 더욱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더욱 화려하고 비싼 상품들만 만들어내니 이것에 대해 과도하다고 느끼는 신혼부부들도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한국은 유독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뿐만 아니라 신혼집 마련도 동일시 되어야 하고, 집은 결혼 혼수라는 말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인데, 막말로 잘 사는 집이 아닌 이상 과도하게 올라버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미 여기서부터 강한 부담감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신혼부부가 월세라도 살면서 동일하게 내면서 형편에 맞게 시작하면 되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자 쪽에서 집을 하고 여자 쪽에서는 혼수를 하는 풍조다 보니 대한민국 남성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일반적인 대한민국 남성 기준으로 따져볼 때 군대 2년 다녀와서 대학도 졸업해야 하고 직장까지 어렵게 들어가다 보면 벌써 20대 중후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다고 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차 한 대 구입할 돈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살면 되는데 뭐 그렇게 비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만 살려고 하냐며 핀잔을 주고 있지만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인 게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니 이곳을 떠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도권 집값은 지금 말도 안 되게 오른 상황이며 당장 이번 주 기사만 봐도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을 돌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서울 기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결혼할 때 집까지 해오라고 하는 풍조다 보니 이것은 그냥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우리 주변에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영상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매번 청년들을 지목하고 있고 너네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니까 이런 것 아니겠냐는 이상한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까지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해결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280조 원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청년들의 구조적 문제들에 사용된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결국 오늘 소개해드린 결혼식에 대한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며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결혼식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매번 말로는 청년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현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만 가속화되니 이것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엄한 곳에 계속 국민 세금 낭비할 생각하지 말고 한국의 청년들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잘 파악해서 작은 부분부터 개선할 생각을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